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책을 한 영상에서 2권, 3권 이렇게 몇 권씩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딱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윤경희 작가의 분덕하모입니다. 이 책은 제가 10월 초에 부산에 갔었는데 부산 국제영화제를 보러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서울국제도서전에 있던 그 책들이 부산으로 가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전시에서 발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분덕하모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에도 잠깐 언급이 돼요. 그 방랑자들에서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자기의 흑인 신하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방부 처리해서 자신의 분덕하모에 전시를 해서 그 흑인 신하의 외동딸이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3차례 서신을 쓴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분덕하모가 나오고 이 분덕하모가 약간 박물관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그 전시에서 분덕하모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고 이 책을 쓴 분이 파리에서 비교문학 박사를 수료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 더 흥미가 생겨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덕하모가 뭐냐면요. 분덕하모는 약간 박물관이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그거를 분류하고 진열하는 게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분덕하모는 개인 전시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방법이 개인에 달렸다는 거죠. 박물관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법에 달렸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 분덕하모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1655년에 올레 보름의 분덕하모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동물의 박쥐부터 동물의 뼈, 그 다음에 거북의 등껍질 등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잡동사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 소장 같은 것이고 굉장히 오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덕하모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랑 그 부분에 대한 제 인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라멜리의 독서 기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단 독서 기계는 여기 그림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책을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생긴 것에 여러 책을 놓고 이걸 돌려가면서 한 자리에서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독서 기계에 대해서 작가가 쓰고 있는 내용도 참 인상이 깊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이 독서 기계를 그림을 알고 있어서 그냥 그때 생각할 때에는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의 이동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독서 기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글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글에서 약간의 유머러스한 부분, 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도자기와 거울이라는 장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문장이 나왔어요. 이 도자기는 그 작가가 알고 있던 먼 친척이 유명하지 않은 항아리 옹기 같은 걸 만드는 분이셨나 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작가님이 어렸을 적인가? 그때 이루어졌는데 그런 도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유명한 청자, 상감, 운항, 문매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예술이든 언어든 인간의 죽음을 넘어 살아남은 것은 수수께끼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마음의 예술가를 품은 사람아, 그러니 너는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고 기이하게 이지러진 수수께끼의 세공인이 되기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보다 오래 생을 지속할 수 있는 수수께끼를 건네주기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네 죽음을 견디며 그것을 무한히 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창작을 하고 뭐 그림과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서 좀 많은 고민에 빠지거든요. 저도 제 만화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읽는 사람이 지금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마치 저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창작품은 그것이 시간을 넘어 살아남는다면은 그것 자체에만으로도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수수께끼를 언젠가는 발견하고 읽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안도가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장도 참 기억에 남는데요. 당신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라면 입가에 찰나 맺혔다 사라지는 엷은 미소나마 무슨 마술이든 배우겠다고 마음먹을 때가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부디 아직은 죽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 부분도 너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면은 이 문장을 요즘에 계속 생각해요. 당신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에 이성 간의 성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이 떠오른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요즘에 제가 자주자주 떠올리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자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명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왜 그 필명을 썼냐면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그 정도 전에 정한 필명이거든요. 그때 일단 저는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도자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도자기는 이것저것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깨지더라도 다시 이어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깨지고 이어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 도자기만의 여러 가지 속성이 너무 좋아서 저도 도자기 같은 사람이 되고자 결심을 해서 필명을 도자기로 썼는데, 그런 제 마음과 맞닿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작가님은 귀퉁이 간 쪽에 떨어져 나갔거나 금간 도자기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하시고, 그 다음에 흠 하나 없이 깨지지 않고 귀도 빠지지 않은 완벽한 도자기는 마치 시간, 공간 따지지 않고 고정된 것, 변화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 매끈한 표면 바깥으로 뭔가 감정이입할 틈도 없이 그냥 그 모든 시간과 감정과 이야기들이 그 매끈한 광택 바깥으로 막 미끄러져 나가듯이 무정하고 무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금가고 무너지고 다시 이어붙인 그런 자국들이 있더라도 깨지고 부서질 줄 아는 것은 변할 줄 아는 거니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필명을 도자기로 정한 이유랑 도자기를 좋아하는 이유랑도 맞닿아 있어서 이 부분도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마지막 즈음에 나오는데요. 옛날에 독일의 화가 중에서 그린네발트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 그린네발트의 그림에 대해서 예전에 작가님이 아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했는데, 그 그린네발트의 그림은 독일의 한 도시에 미술관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당시 작가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갈 일은 없겠지 하고 그 그림을 보고자 하는 욕망을 잘 가지지 않고 그냥 접었다고 하셨는데, 마치 그냥 마음은 고요히 날개 접은 새가 되는 것처럼 그냥 욕망을 피하는 방법은 욕망을 잊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한 계기로 지인과 함께 독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을 가게 되는 도시들을 쭉 살펴보다가 이 그린네발트의 그림이 있는 도시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을 보러 그 미술관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여행의 묘미가 바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거를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알았지만 잊었던 것, 모를 정도로 잊었던 것, 그리고 내가 이 생에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굳이 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들이
이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게 됨을 깨닫게 되면서 반드시 봐야 된다. 마치 그 여행의 목적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 여행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예술 작품이나 여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생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만나고 싶다는 욕망 자체를 가지지도 않고 그 욕망 자체를 잊었던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더 알고 더 가까워지고 꼭 보고 싶은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 없이는 그 존재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반드시 끝까지 살아내야만 하는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나도 과연 이렇게 내가 이 생에는 볼 기회가 없고 볼 일이 없어서 보고 싶다는 욕망조차 갖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예 잊고 있었던 뭐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 작품은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딱히 없는데 가고 싶은 장소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쉽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언젠가 만약에 기회가 되어서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저 또한 그 여행의 목적이 원래의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었지만 갈 일이 없다고 해서 가고 싶은 욕망마저 갖지 않았던, 그래서 잊고 있었던 그 장소를 가기 위한 여행으로 바뀌는 날이 또 오겠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인터넷 강의에서 닥터 지바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닥터 지바고를 10년 동안 썼으니까 한 비평가가 그걸 두고 작가가 10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온 힘을 들여서 쓴 책이라면 독자도 10년 동안 읽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께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시거든요. 자기 수업에서 어떤 학생분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러시아어로 10년 동안 읽은 분이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요즘에 특히 올해 들어서 책을 이전보다 많이 읽고 있는데 사실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는 건 좋지만 뭔가 가끔씩 나는 이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책을 완독하는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하고 뭔가 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10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책을 읽는 속도를 제가 뭐 빠른 편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좀 더 느리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책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더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더카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책이고 또 오래오래 곱씹으면서 읽을 책이라서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